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산세무회계 2급 이론을 담당할 하병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습 요점 같은 거를 이 책에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교재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셔서 저랑 같이 전산세무회계 2급을 이론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잠깐의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들 잠깐 소개를 하고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기초 이론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격증 시험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1년에 이제 몇 번씩 보시는지 아시죠? 6번 보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접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반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2급은 자 90분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응시 자격은 뭐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기준은 이제 7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이론 실기를 합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할 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재무회계 10% 정도 나오고요. 원가회계 한 10%, 세무회계 10%. 자, 이제 전체 이론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문제의 이론이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그 다음에 세무회계 5문제. 이 세무회계 속에는 부가가치세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세도 나옵니다. 어느 때는 이제 2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3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좀 번갈아 가서 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이제 실기 부분이시고요. 자, 오늘 해야 될 재무회계에 대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기초적인 개념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재고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우리의 전체적인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수익과 비용,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재무회계 기초 개념과 재무회계 기초 부분에 대한 논리들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논리와 이제 3절에서는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 체계까지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피시면 이제 맨 상단에다가 이제 교재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어 놨으니까 그 페이지를 피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회계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회계정의는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시스템에 식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된 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이제 회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해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자, 여러분들 이해관계자 밑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경영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표이사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노동조합, 그 다음에 소비자, 뭐 일반 대중,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라는 건 법인은 반드시 복식 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장부에다 기록해주고 뒤에 배우는 이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장하는 것들을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건 반드시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거래는 대차의 이중으로 기록함으로써 자,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고 자, 그다음에 오류를 발견됐을 때 이제 완전한 부기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이제 계산하고 이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한 논리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재무제표에 자, 보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의 보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까? 이해관계자에게. 아까 얘기한 이해관계자라는 게 주주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종업원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경영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얘기한 이해관계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의 핵심은 이제 요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라는 말은 이제 가치 있는 정보, 우리가 얘기하는 나한테 맞는 정보를 주는 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합리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내 이 회사에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걸 통해서 이 회사의 이제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는 이제 재무상태표나 경영성과 현금흐름표, 이제 자본변동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지 정확한 전반적인 내용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현금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장사하는데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때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잘 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재료를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예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그걸 통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 자, 작성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 경영성과 우리 뒤에 배운 이제 손익계산서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현금의 흐름. 자,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얘기한 영업활동에 썼는지, 이런 것들, 투자활동에 썼는지, 재무활동에 썼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돈의 흐름에 따라 내 자본의 미천이 변동이 있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끌어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얘기한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자에 대한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 경영자는 이제 법인회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회사는 대표이사라는 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인회사는 주주가 주인이세요. 이 주주님들이 자, 경영을 못 하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세우십니까? 전문 경영인. 자, 우리가 얘기한 경영자, 대표이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법인들이. 그러면 그 법인의 경영자는 그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내 사무실에 의자가 막 가죽 소파가 막 수입산 가죽 소파다 막 이런 허리의식에 굉장히 강한 대표이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회사 경영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무엇을 통해 이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